오수근의 한중일 타임즈. 급박하게 변해가는 한중일의 동북아 정세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분이죠. 오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학교 다닐 때 성적표 수우, 우수, 수우. 죄송합니다. 오수근 부총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낙엽이 우수수입니다. 그 우수수 아닙니다. 아, 그거 아닙니까? 예. 예. 네. 아니, 어떻게, 그래도 학교는 공부 잘하셨을 거 아니에요? 부총장님이신데요. 학교 그 다니실 옛날 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고 제 가슴이 또 우수수 흔들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부총장님, 저희 출경대에서 어제 중국의 김치 이야기를 좀 잠깐 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우리 부총장님과는 좀 더 디테일하게 파고들려고요. 네. 지금 중국의 절임 채소, 그러니까 파오차이가 국제 표준 인증을 받았다고 하죠.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 한국 김치도 파오차이로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중국산 김치를 하도 많이 먹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거 좀 왜 이런가요? 지금 중국이? 네. 우리 한민족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지 않습니까? 네.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혼돈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혼돈스럽게 뭘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네. 요번에 중국이 국제 인증 ISO라는 곳에서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은 것은 중국의 파오차이입니다. 파오차이는 말씀하신 것처럼 절임 채소거든요. 네. 우리의 김치하고는 모양새부터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치맥을 먹을 때 피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중국식 파오차이의 모습 그대로고요. 중국 사람들이 파오차이, 즉 우리가 단순하게 김치라고 번역을 하니까 오해의 소지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하면 떠올리는 것은 빨간 색깔의 10여 가지의 재료가 들어가가지고 정말 환상적인 맛을 내는 그 김치를 떠올리지, 우리가 김치할 때 그 어떤 치맥에서 먹는 피클을 떠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백김치도 있지만은 일단은 빨간색의 김치를 먼저 떠오르죠, 우리가. 중국인들은 파오차이 하면요. 네. 바로 이 피클 같은 걸 떠올르지 빨간색의 우리 김치를 떠올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파오차이를 김치라고 단순 번역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인데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면요. 우리 김치는 이미 2001년에 유엔의 산하기구 국제식품표준화협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표준 김치로서 이미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것은 김치도 이미 부총장님, 김치도 유엔에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인정받아야 돼요, 유엔에서? 여기에 유엔 산하의 국제식품 표준화, 어떤 식품에 대한 표준화 협회가 있는데 그렇구나. 거기서 이와 같은 김치는 대한민국의 이 김치가 표준이다라는 것을 이미 2001년에 받았고요. 요번에 중국이 파오차이를 표준으로 받은 것은 절임 채소류, 피클류, 세계 다양한 피클류가 있는데 거기에서 중국식 그 피클이 표준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그걸 갖다 우리가 단순히 김치라고 해석을 하고 우리 언론들이 보도할 때 중국에서 베이징발 특파원들이 보도한 걸 제가 아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은 참 유감스러운 것이 베이징까지 가 있으면은 한국의 김치하고 중국의 파오차이 생김새부터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분란을 일으킬 만한 기사를 내보냈다라는 것.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특파원이 문제인 겁니까? 그러면 지금? 확실히 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중국의 파오차이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김치하고 차원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근데 단지 그걸 김치라고 번역한다고 해갖고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 김치 세계 표준을 중국이 또 뺏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쓰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 중국 저놈들은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부총장님, 네.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예. 그 165개 회원국이 있는 그 국제 표준화 기구 ISO 있잖아요. 예. 그 ISO의 그 상임 이사국이 중국이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중국이 그 ISO의 틀 속에서 그 김치 산업의 6개 식품 표준을 제정을 한 건데 국제 표준 제정 작업에서 우리 한국을 제외했다는 게 이게 조금 또 이해가 안 가던데요. 한국을 김치 쪽에서. 그러니까 그 언론 보도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도 그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가진 것인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 우리 김치는 이미 2001년에 식품의 표준화를 작업하는 국제식품 표준화 협회에서 이미 당당하게 김치 표준으로 인정을 받았고요. 요번에 개최된 것은 ISO 국제 주로 공업 제품의 표준화 기구인 겁니다. 여기에는요. 우리는 피클 같은 거 잘 안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이라든가 다른 나라에서 이 피클과 같은 것을 우리식으로 한다면 김치 형식으로 번역을 해갖고 자기들이 표준화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이미 우리 김치는 다 됐는데 우리가 피클하고 관련이 없는데 거기 들어갈 필요도 없는 것이고 중국은 우리를 일부러 배제하려는 것도 아니고 관련 있는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표준화 작업을 한 것인데 이런 것을 알려주면 하고 알게 될 텐데 그러네요.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면요. 예.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황당한 사람들이 있죠. 공자나 이태백은 사실은 한국인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우리 일반적인 한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뿐만 아니라 그런 황당한 주장을 듣는 중국인들 그걸 듣고 정색을 하면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그런 중국인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되겠습니까? 공자가 우리나라 쪽에서 태어나신 분 아닌가요? 그 공자나 그 이태백이 사실은 한국인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면요. 우리나라 대부분 사람들이 공자가 한국인이었다, 이태백이었다. 그거를 정말 얼마나 고지고대로 믿을까요? 그러니까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는 우리는 정색을 하고 받아들일 필요도 없는 것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걸 갖다가 피클을 그 김치라고 번역을 하고 이 특파원이란 분들이 요것만 조금만 알더라도 이렇게까지 보도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자극적인 보도를 해갖고 가뜩이나 한중관계 안 좋은데 또 분란을 일으키니 참 유감스럽다는 것이죠. 최근에 그 BTS 그 뭐 댓글 이야기라든지 중국에 그다음에 이제 뭐 한복을 중국 전통 의상에서 가져왔다 이런 주장이라든지 뭐 동요 반다를 조선족 민요로 소개도 하고 계속 그 중국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BTS 수상소감권도 그렇고 한복도 그렇고 자 이런 거 같은 경우 다 극소수의 금방 말씀드렸던 중국의 예를 들면 주원장 명태조 주원장도 한국인이었다. 한국 사람들이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인이 얘기하면은 그냥 일반 한국인들도 비웃을 것이고 대부분의 중국인들도 정신 나간 사람들은 어디도 있구만 할 거거든요. 중국도 이걸 갖다가 중국 당국이 그런 얘기를 했는가 아니면 중국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가 아니잖아요. 일부 몰직하간 아무것도 모르는 네티즌 몇 명이 찍찍찍 써대는 것 갖다가 우리 언론들은 호시탐탐 그런 것이 있으면 중국인들이 이렇게 말했다. 중국인들이 말한 건 맞죠. 소수라도 중국인은 중국이니까. 하지만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보도를 하면은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중 감정이 높아지고 중국은 쟤네들은 도대체 뭐야? 일일이 저렇게 조그만 애들이 얘기하는 걸 어떻게 중국 정부가 다 감당을 해?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한국에 대해서 또 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스컴의 역할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부총장님 저는 지금 좀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 무슨 저쪽 그 중국에 있는 언론을 뭐 이렇게 한문이나 한자를 잘 해석을 못 해가지고 뭐 기사를 뭐 이렇게 내 가지고 뭐 그게 좀 일파만파 퍼졌다 이러면은 아유 그렇게 된 건 안 되지 이럴 텐데 중국에 있는 우리 특파원이 일부러 자극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기사를 쓰는 이유는 그게 뭡니까 그게 이유가? 제가 그래서요 몇 번에 걸쳐서 그런 팩트 체크를 쭉 했었고 사실 제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데 제가 뭐 제 유튜브 우수근 한중일 TV를 만든 것도 팩트 체크를 정말 해야겠다 싶어갖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제가 어제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 특파원분들도 아는데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특파원 정도 돼서 중국에 가 있다라면은 중국식 김치 파오차이하고 한국 김치가 생긴 새부터 완전히 다르다는 것도 알고 제조 방법도 다르다는 걸 알고 할 텐데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고 왜 마치 읽어보면 중국이 또 김치까지도 뺏을 듯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지. 저는 알겠는데요, 부총장님 이유를. 왜요? 모르세요? 저는 저는 알아요. 전수치는 거니까요. 예. 조회수입니다, 조회수. 그러니까 자극적으로 그걸 조금 더 좀 약간 왜곡을 하더라도 자극적으로 해가지고 조회수 올려가지고 나 이거 한번 기사 쓰면은 거의 뭐 한 몇백만 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요,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실 어제 저녁에도 일본의 그 몇 개 신문 특파원들하고 중국의 특파원하고 같이 제가 저녁 자리를 만나갖고 저녁을 먹는데 어제도 그런 얘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공산 독재니까 뭐 통제한다 하더라도 일본 같은 건 이와 같이 의도적이고 악의적으로 정말 저급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2번 정도 하게 되면 그 기자는 언론계에서 퇴출당하고 그 언론사도 의도적으로 그랬다는 게 알게 되면은 일본 사회에서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요번 건도 제가 제일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올리느라고 시간이 걸렸는데 다른 언론도 이걸 보고 그대로 쭉 팩트 체크하지도 않고 쭉 따라가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계속 그래서 우롱당하고 그렇네. 있는 것이죠. 우리 우수근 부총장님께서 큰일 하고 계시네요, 지금. 속상합니다. 너무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중국과 일본 제가 말하는 것은요. 미워하고 싫어하더라도 제대로 알고 똑바로 알고 미워하든가 싫어하든가 아니면 마음을 다시 잡든가 해야지 옛날 생각만 하고 계속 저 두 나라는 우리한테 되게 좋은 기회예요. 알면 허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우리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 기회의 국면을 계속해서 스스로 위기로 만들어버리고 씩씩씩거리고 있으니 얼마나 제가 속상합니까? 참. 오늘 그 시진핑 주석 그 방한 이야기도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좀 지나서 부총장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는 좀 많이 또 저희가 또 경청을 하고 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이와 시진핑 주석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수근 콩코디아 국제대학교 대외교류 부총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